안녕하세요, 베리트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 리뷰로 찾아뵙게 됐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평수가 넓은 편이에요. 이제 공사 비용도 좀 고급스럽게 하면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했던 현장이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단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66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금액을 풀어냈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또 소소한 팁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공사전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쪽 양쪽으로 좀 공간이 넓게 있던 편이었어요. 원래 신발장 위치가 이제 반대편이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제 분전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발장 방향을 바꿔가지고 왼쪽으로 신발장을 넣는 걸로 풀어보았고, 이제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 같은 거를 좀 신을 수 있고 뭐 오브제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LED바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현관 공간이 좀 넓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제작해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늘 잘하던 거 있죠. 이제 현관에는 이제 도배가 없어야 된다 해서 이런 면들은 다 필름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이 색상이 지금 이제 크림 화이트라는 색상이에요. 이제 예림에서 나온 이제 크림 화이트 색상,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인데 이 크림 화이트랑 이 문짝 컬러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맞춰봤는데, 이것도 크림 화이트 색상이에요. 이제 한솔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크림 화이트 색상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좀 일체감 있는 벽면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합을 했고요. 끝쪽은 이제 우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옷 매무새 확인할 수 있는 거울 제작 하나 해드렸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5m 정도가 들어갔고 가격은 123만 원이 나왔고요. 신발장보다도 벤치장이 가격이 좀 더 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신발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여기는 142만 원. 그리고 현관 타일은 저희가 600에 1200 사이즈고요.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여기서 좀 디테일한 거 늘 하던 거지만 이게 설명을 안 드리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짝 있죠. 이 문짝을 저희가 사이즈에 맞게 등분을 했는데, 하나의 문짝 사이즈와 이 디딤턱의 라인을 이제 맞춰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한 짝으로 끝나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슬라이딩 중문을 하나 설치해드렸는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중문이에요. 이제 간살 스타일. 이것도 이제 상부 구동형으로 해서 바닥에 레일을 없애드렸고요. 간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200만 원인데, 이 간살이 빠지면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원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디테일한 차이는 상부에 레일을 매립시켰고, 그 다음에 이 문짝을 받아주는 이제 턱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 그래서 한번 생색 한번 내봤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이 많이 고민하셨는데, 저는 계속 화이트로 가자고 했었고, 고객님은 너무 이제 집이 차갑고 밋밋하다, 너무 병원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여기에 샴페인 골드나 뭐 이제 구릿빛의 색상이 들어가면은 이 전체 그 공용부에서 이거밖에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러면 좀 통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로 포인트를 주지 말고 좀 가구나 이런 가전, 홈스타일링 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도가 좀 되게 긴 편이에요. 이쪽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이 어둡기 때문에 스위치가 좀 멀리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로 스위치,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복도가 쭉 켜지는 3로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죠. 이런 것도 평수가 넓고 거실까지는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스위치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쭉 따라가 보면 이제 거실이에요. 이제 거실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명 배치는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매립형으로 사용하잖아요. 이제 라인 조명이랑 다운라이트로만 배치를 하는데, 아마 이 집이 라인 조명을 사각형으로 배치하는 게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라인 조명 사각형으로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도 배선은 사이드, 저번 영상하고 똑같아요. 사이드로 배선해놨고 앞뒤로 배선해놨고, 그래서 2구 스위치로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라인 조명과 이제 커튼박스 간접 조명으로 이 거실의 조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이쪽도 거실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주방 쪽도 조명은 웬만하면 다 최소한으로 배치했어요. 지금 낮이라서 여기도 햇빛도 잘 들어오거든요. 밤에 봐도 좀 은은한 느낌이 들고 어둡진 않아요. 여기가 상당히 좀 넓은 편인데, 여기는 이제 식탁 조명과 다운라이트, 커튼 간접, 이렇게만으로도 조도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조명은 이제 거실과 주방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방들은 다 기본형으로 갔어요. 조명 공사의 총 금액은 6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주방은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곳인데 최대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좀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수도를 건드리거나 뭐 설비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뭐 벽을 조금 끄집어내거나 그런 정도의 공사로 좀 수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주방에서 특이한 거는 원래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디귿자 형태로 생겼었고, 작은 창들은 막자고 제한을 드리고 이렇게 긴 창들은 이제 살리자고 제한을 드리고, 여기 제가 많이 하는 조합인데 이 상판이 이제 LX 하이막스의 캔디 화이트라는 인조 대리석이고요. 12T 원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짝은 아까 형광과 같은 한솔 스페셜 페트 크림 화이트, 무광이고 한일전기라는 회사에서 나온 히든 후드라고 있어요. 후드 모양이 되게 예쁘거든요. 풍량 때문에 바꿨어요. 그 다음에 주방 타일, 이제 KB 세라믹의 800각 8032 타일이 아이보리 타일이고, 타일이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컨센트도 샴페인 골드 색상으로 이제 깔맞춤. 제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갔을 때 항상 실리콘도 아덱스에서 나오는 아이보리의 바이오 실리콘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싱크볼은 제가 2가지 정도로 제한을 드리는데, 여기는 리젠스 고요 860이라는 싱크볼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백조의 깜포르테랑은 한 15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제품이고, 수전은 비반트라는 회사의 VA120이라는 거의목 수전이에요. 거의 더존테크랑 품질도 비슷하고 괜찮아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인터넷가로 금액대는 1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싱크대 하부장의 높이는 90cm. 싱크대 수납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 맞은편에 이제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쪽에서 커피 머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 여기 이어서 키 큰 장 들어갔고요. 여기에 오븐 수납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부장은 플랩장은 하나로 끝내야 된다는 거. 여기다 줄 그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나누면 안 돼요. 하나로 끝내야 되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여기도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여기 기둥이 철거가 안 되는 기둥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 재질로 감싸서 일체감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주방 공간의 가구 제작 비용은 1,09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베란다 마감은 늘상 하던 식으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이제 구축 아파트에서 챙겨야 될 건 이제 세탁기 자리예요. 세탁기 자리가 원래 기존에 여기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거주자분께서도 자꾸 터진다 그래가지고 수도가, 세탁기 수도는 맞은편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또 이쪽에 있어야 또 사용하기도 편해요.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있는 것보다도 이쪽에 있는 게 편하고,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은 항상 단높임을 해가지고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세탁기 수도 이동의 비용은 이제 70만 원이 나왔고요. 베란다들은 다 단열 작업을 한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손이 안 닿는데, 이런데도 여기는 외벽면이 아니라서 이제 방수석고로 마감하고 페인트를 해드렸고, 이쪽 부분들이 다 이제 단열재가 들어간 겁니다. 통통거리죠? 베란다의 단열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보드 저희가 23T, 심한 곳들은 33T. 이런 단열 비용이 목공 비용에 포함이 돼요. 베란다는 4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장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 타일 시공할 면적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베란다 타일은 앞베란다 전체랑 주방 베란다 쪽, 작은 방 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19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공사 전에 원래 한번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기존 창호를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좀 확장을 다시 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확장을 다시 한다는 거는 이 창호 바꾸고 뭐 벽체 바꾸고 이게 아니라 이제 바닥부터 다 철거해가지고 난방을 다시 까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우풍이 심한 상태여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드렸고, 여기는 이제 KCC 그 프라임 이사이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제가 LX랑 KCC 그 두 개의 회사 중에 예산을 봐가면서 이제 창호 브랜드를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KCC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챙겨야 될 거는 LX도 마찬가지고 KCC도 마찬가지예요. 로이 유리 B종 U3-2번 외부 그 확장부나 외부 창에는 로이 유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도 까만색으로 감봉이 되어 있는데 까만색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걸 감봉이라고 하는데, 이 단열 감봉도 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창호들도 이제 모두 KCC로 전체 교체는 못됐고, 저도 예산에 맞춰야 돼가지고 저기 앞 베란다 쪽이랑 이제 안방 베란다 쪽 두 군데가 빠졌어요. 그 금액 제외하고 창호 공사의 금액은 1,535만 원이 나왔습니다. 모델명은 내창은 U프라임 140이라는 제품이고, 이중창은 프라임 242라는 제품이에요. 보통 KCC에서는 이 두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안방을 한번 가볼 건데, 침실은 조명을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모두 엣지 등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조명 기구의 금액 차이보다도 이제 배선 비용, 이제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건 이런 엣지 등입니다. 근데 이 엣지 등도 이제 모두 다 다르거든요.
여기도 제가 불 한번 꺼볼게요. 이 엣지등 테두리가 지금 감지기 색깔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엣지등의 퀄리티도 좀 다르다는 거. 그렇다고 이게 비싼 제품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색깔도 예쁘고 AS 3년이나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찾는데 1년 걸렸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D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백색 조명이에요. 요새 침실도 주백색 조명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붙박이장은 원래 있던 제품인데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필름으로 랩핑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로 사용하실 방이에요. 여기가 화장실이 더 가깝거든요. 바로 저쪽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침실로 사용할 방이고, 여기 제가 처음 사용해본 자재가 있어요. 이번에 영림에서 발렌이라는 필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박이장, 기존에 있는 붙박이장을 저기 있는 공간과는 다르게 이쪽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영림 발렌 포그라는 제품이에요. 바닥재랑은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좀 기대를 하면서 시공을 해봤는데 색상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마 붙박이장 뿐만 아니라 이제 도배 대신에 벽체를 시공해도 굉장히 예쁜 필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레이빛이 돌면서도 조명에 따라서 빛이 웜한 느낌이 나가지고 컬러가 페인트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영림 발렌 포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창고 공간, 여기도 원래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랩핑을 한 거예요. 여기는 영림의 발렌 베이지라는 제품이에요. 이 바닥 타일이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베이지 톤이랑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발렌 베이지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시공해본 결과 예쁘다. 네, 1순위 추천은 발렌 포그. 발렌 포그가 진짜 예뻐요.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이서 이틀 동안 작업을 했고 이제 금액은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들어온 김에 욕실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욕실은 저희가 구조 변경을 좀 했어요. 여기가 욕실이 좀 길거든요. 가로로 넓은 것도 있지만 좀 길어가지고 좀 구조 변경을 좀 했는데 양변기가 저쪽 끝에 있었고 저희가 세면대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쪽 끝에 있던 자리를 이쪽으로 이제 급수와 배수를 이동을 해가지고 세면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이제 거의 건식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쪽 샤워부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쪽이 샤워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맞춤을 해드렸어요. 여기 단차가 있습니다.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단차를 주고 이쪽에 샤워 공간과 맞은편에는 이제 욕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메인 등 없이 다 이제 간접등으로만 풀었거든요. 여기에 SMC 위에 간접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명을 좀 지금 제가 많이 좀 신경 썼던 욕실이에요. 이것도 만든 겁니다. 저쪽 이렇게 벽을 타가지고 저희가 설비 수도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 벽이 원래 없던 벽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조적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휴지거리는 매립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조적을 쌓으면서 이쪽에는 이제 매립 휴지거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또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슬라이딩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플랩 여다지 복합장이고요. 이렇게 열고 한쪽은 플랩이고 이제 한쪽은 여다지고, 여기도 이제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욕실 이런 장들이나 뭐 휴지거리 이런 것들이 금액이 진짜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이제 쇼츠 영상에서 이제 비싸다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은, 이거 제가 제작하는데 실행가가 27만 원입니다. 네, 부가세 미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27만 원이니까 제가 고객한테 받는 비용은 35만 원이 저희 회사 이윤과 부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슬라이딩장이랑은 아예 달라요. 이제 금액대가. 이거는 일단 보기에도 위아래로 여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원래 슬라이딩장은 여기까지 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좀 욕실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이제 복합장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 여기도 뭐 세면기 이동하고 양변기 설치하고 해서 이제 기본 일반형 욕실로 들어갔어요. 여기 욕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포세린 타일을 쓰면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기둥들도 다 졸리컷 시공을 해야 돼가지고 그 타일이 한 20박스가 들어갔고요. 바닥 타일도 한 5박스가 들어갔고, 시공하는데 이틀이 소요됐어요. 안방 욕실의 총 공사 금액은 6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욕실이고요. 거실 욕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이제 600각에 이제 포세린 타일 사용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저 일반형 욕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이제 인건비랑 이제 부자재비, 그 다음에 타일 비용 이 정도만 좀 차이가 나고, 여기서 이제 수정 같은 게 급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타일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타일이고, 여기는 이제 600각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구조도 다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조금 길죠? 아무래도 여기가 아파트가 이제 60평대보다 보니까 60평대 욕실치고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구축 아파트 욕실에 비해서는 좀 긴 편이에요. 세면대 공간도 좀 널찍하게 뽑을 수 있었고, 이 샤워 공간도 꽤 넓어요. 이 공간은 850 정도 내경을 확보해드렸어요. 이런 수전 같은 것도 다 이동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 욕조가 있었기 때문에 욕조일 때는 이 수전 높이가 좀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리를 많이 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수도 이동 작업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만 풀었고요. 앞으로 이 조명 형태가 저희 그 욕실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상하부장 간접 조명과 이쪽 사이드 LED 바 간접 조명, 회로 불리는 2구 스위치로 해드렸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구 스위치 켰을 때 이렇게 1구만 켜도 되게 밝죠. 일단 간접까지 피면은 더 밝아요. 그 다음에 환풍기 이렇게 3구 스위치로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밤에 갑자기 욕실을 불 켜고 들어가도 눈이 아픈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명은 간접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600각 욕실을 사용하면서 금액이 470만 원이 나왔는데 타일만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제 수전류나 이런 수건거리, 휴지거리는 좀 기본으로 가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수전은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세면대 수전만 좀 수입 제품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폰타나의 칼리스토라는 수전이고요. 이게 인터넷가로 한 17만 7천 원? 이제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수전만 조금 좋은 걸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하던 베르사치의 수전들과 이제 베르사치의 휴지거리와 수건거리는 바노테크의 500짜리 수건거리. 그리고 이제 도배인데, 이제 도배가 면적이 넓잖아요. 벽체의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공용부는 이제 디아망, 이제 LX아웃시스의 디아망 벽지를 사용하자고 제안드렸고, 방은 지하 패브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배의 인부가 16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4일 동안 작업을 했고요. 공용부는 몰딩을 빼고 이제 무몰딩 도배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무몰딩 도배하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은 일반 몰딩 시공 후에 이렇게 했고, 거실만 무몰딩 도배예요. 4일 동안 작업을 했고, 금액은 이제 90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닥재는 요새 되게 제가 올고다 홍보 대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올고다 마루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이제 올고다 로카 이제 시에나 크림이라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고 57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닥 샌딩하고 뭐 이런 작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강마루의 금액은 8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바닥재가 광폭이라서 되게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평수니까 더더욱 넓어 보이거든요. 20평대에도 괜찮고 40평대에도 괜찮고 60평대까지도 시공해도 괜찮은 마루, 올고다 마루입니다. 이 방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자녀분이 사용할 방이거든요. 여기만 조명을 다운라이트로 설계를 했어요. 너무 밝은 거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 방만 제가 늘 하던 이제 다운라이트 6개와 커튼 간접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분 방은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면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도 저희가 서라운드 몰딩 없이 시공을 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속몰딩 형식으로 해서 실리콘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옆면에서 안 보이도록 블럼경첩, 이런 게 좀 디테일 차이거든요. 블럼경첩을 쓰면 문짝이 더 열려요. 그러면 이게 두 칸 있죠. 여기 한 칸이 있고 뒤에도 한 칸이 있고, 이 두 칸을 다 가려주는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되게 깔끔해집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2.3m가 들어갔고요. 이제 금액은 139만 원이 나왔습니다. 철거공사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철거공사는 들어가는 대로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철거비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기존 철거할 상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비용을 책정을 하는데, 여기는 기존의 마루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이제 방까지 모두 온돌마루가 깔려 있어가지고 온돌마루 철거하는데 170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욕실하고 안방 욕실 크기가 다르거든요. 공용 욕실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85만 원이 나왔고요. 안방 욕실은 많이 커가지고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창호 개수가 좀 많은데, 창호 철거하는 것도 알루미늄 창호냐 아니면 기존의 PVC 창호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창호 철거 비용은 이제 40만 원이 나왔고요. 기존에 알루미늄 창호였었어요. 나머지 가구 싱크대나 뭐 이런 신발장들이랑 기존에 여기 인테리어가 한번 돼 있었어가지고 목작업부들 철거해가지고 208만 원. 그래서 이제 총 철거 공사의 비용은 6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목공공사가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 콘크리트에다가 도배하지 않는
많거든요. 공용부는 특히 이런데도 다 지금 거실이 좀 넓은데 공용부가 좀 넓은 편인데 이게 다 섞어보듯 시공했어요. 천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천장도 전체 철거하기는 너무 무리여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철거를 하고 보수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들어가는 쪽들은 제가 필수적으로 가구 천장 철거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잡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목공은 총 17품이 들어갔어요. 문짝하고 문틀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수평 작업들, 중문 매립하는 작업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소요됐고 금액은 1,2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공사라고 저희가 견적서에 항목이 하나 있는데 가설공사가 뭐 공사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들 뭐 입주민 동의서라든지 엘리베이터 보양이라든지 그리고 입주 청소 이런 비용들이고요. 가설공사의 비용은 2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는 공사 기간이 7주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9,994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무조건 1억 밑으로 끌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쥐어짜서 작업을 했었고 견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사 실행가랑 그 다음에 회사 이윤이랑 그리고 부가세랑 분리시켜서 견적서를 드리기 때문에 공사의 퀄리티나 마감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가격 대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그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 대비 가성비 잘 뽑을 수 있는 거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현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 미리 챙겨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